중에서 무소위 뿔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젊은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홍일점으로 진짜 여기저기 저격에 그 분노의 저격을 쏟고 계신 분이죠.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좀 약간 흥분한 게 헬랜드마이크 여론조사 결과가 와 너무 고무적으로 나와가지고 좀 흥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응원하는 그런 여론이 이제 40%를 훌쩍 넘었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뭐 40.2 대 40.7이었나요? 제 기억이 안 나요. 완전 지금 소수점 단위라 팽팽하게 이렇게 맞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한국 여론 평판연구소라는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여론이 40% 돌파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더니 이걸 갖다가 지금 민주당이 고발하겠다. 이거 여론조사 문제 있다. 막 그러면서 났더라고요. 자, 이런 민주당의 행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고 그리고 공산당식 사상 강요를 또 자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사업자로 있는지 뭐 대표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건 또 표적을 제공해서 인민재판하라는 공산당식 지시사항 같은 것들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말 우리나라 여론을 흐트려 놓고 국민들에게 호도했던 세력이 누굽니까? 김어준입니다. 그 사람이 운영했던 여론조사 꽃이라는 기관은 정말 그 좌편향적인 결론을 내면서 중도인 척, 합리적인 척 이야기했거든요. 심지어 그걸 가지고 우리 당에서 보수 참칭하는 분들, 무슨 보수하시는 분들이 인용을 하기도 했고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1, 2년 가까이 계속 써왔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사실 아무런 충돌도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계엄이었는데 그때 누가 도망갔습니까? 김어준 씨 도망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것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꽃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뭔가 잘못한 지점들이 있을 것이다. 사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내용에서도 보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고 북한이나 중국에 부역한 간첩이 아닌 이상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아니 그 전남대 단과대 회장인가요? 그 학생은 오히려 아니 간첩도 아닌데 우리가 왜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그게 당연하죠. 그냥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놀랄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김어준처럼 과잉 행동하면서 도망가고 뭐 어디 도피했다? 도둑이 재발견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오히려 더 파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두 군데서 나왔어요. 아시아투데이랑 뉴데일리 조사에서 나왔고 오늘 또 펜앤드마이크 여론조사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아직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저는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과반 이상의 여론은 이미 50% 이상의 여론은 돌아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엄 직후부터 반국가 세력과 계엄을 할 원인들에 대해서 제 인스타그램이나 개인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청년층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진짜요? 그걸 여러 가지 사이트나 이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직접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자각을 하고 지금 저에게 뭐 메일이라든지 응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의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이 가장 고조된 시점이다 라고 지금 느끼고 있고요. 이런 점을 오히려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고 여조 결과에 반영이 덜 된 것 같다 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딱 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깜짝 놀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론조사 업체들을 저격하는데 엉뚱하게 아니 언론 노조가 나서더라고요. 이거는 뭐 뻔하죠. 지금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민노총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민노총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계속해서 탄핵 관련해서 집회를 하고 이상한 행동들을 해왔는데 노동을 위한 조직이고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조직이라면 왜 갑자기 그런 행동들을 해야겠습니까? 근데 지금 간부들이 지금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해왔던 것들이 이미 다 밝혀졌어요. 15년형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요. 전교조, 언론노조, 공무원노조 전부 다 민노총 산하기관입니다. 다 거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회의 각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들에게 선동하고 세뇌해 왔던 거예요. 전교조만 세뇌 교육한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만 볼 수 있는 내부 게시판이 있는데요. 임기 초부터 그런 곳에서 이제 탄핵 선동들이 있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었습니다. 익명 게시판 같은 곳들에. 그렇게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움직여 왔던 것이고 지금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온갖 세력들이 분출을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주류 언론은 저는 레거시 미디어의 레거시는 끝났다라고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더 이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찌라시 같은 소문이나 뿌리고 다니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전락했고 국민의 신뢰도도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M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예, 그게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 법에 따르면요. 대한민국의 전파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각 방송사가 그 국민의 전파를 빌려가지고 방송을 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해마다 사업 기간을 딱,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5년이 벌써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사업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파를 다시 빌려야 되는데 네. 지금 방통위가 이진수 방통위원장이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해가지고 마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결제를 못 해준 거예요. 결제.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MBC, KBS, JTBC 뭐 이런 종편들까지 전부 다 결제받지 않은 채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무단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네, 지금 근데 그것도 예. 모르고 지금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또 가짜 뉴스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가짜 뉴스는 전에 앵커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을 교묘하게 보도해서 예. 이미 자기들은 사실을 말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정말 나쁜 적편형 언론들의 실태다라는 점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장호 대전시장, 이장호 대전시장이 MBC 질문 안 받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도 그때 일부 언론들을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가짜 뉴스를 뿌리는 찌라시 언론은 제재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 이미 그런 것들을 제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극우 프레임 씌우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전혀 예. 아닙니다. 언론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고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언론사들은 당연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점에 관해서 제가 기억하는 것들을 하나 꺼내서 말씀드리면 예전에 전용기에 MBC가 대통령 전용기에 같이 탑승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정치인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호도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왜 그런 처분을 받았느냐면요. 계속해서 엠바고를 어기고 지금 출입기자단의 다른 기자들과 언론사들이 지키고 있는 룰을 번번이 어겨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징계 처분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선동하고 같이 호도하고 있었던 그런 정치인들도 다 반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갑자기 그냥 뭐 어찌나 이렇게 후원을 쏟아내 주시는지. 어쩌다님, 박승경님, 자유민주님, 김정훈님, 테라스가든님, 노팅일님, 김경수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꽁 잡는 게 매라고요. 바로 MBC 3노조, 언론노조하고 싸우기 위해서 제가 MBC에서 일할 때 만들었던 그 MBC 3노조에서 성명을 했습니다. 여론조사 입틀막에 왜 민노총 언론노조가 나서냐? 너희들은 민주당하고 한 몸이지? 라고 하면서 아주 제대로 저격하는 이런 또 성명서를 발표를 해줬네요. 예, MBC 3노조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언론에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정말 지금 우리가 이미 다 밝혀졌어요.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몰랐어요. 평온한 일상을 사는 동안 몰랐는데 계엄 이후에 알고 보니까 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걸 알게 됐는데 또 언론노조가 민노총의 산하기관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반국가적이고 반정부적 행태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호도하는 이유가 결국에 그들의 목적이 종북을 위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10대, 20대, 30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꼭 지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아니 분명히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한겨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의 비결은 오염된 문항으로 명태균식 여론조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 진짜 얘네들 선동 잘하잖아요. 네, 저는 글쎄요 이제 지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저런 매체는 이제 소비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 그 정치 브로커의 이름을 저기 끼워 넣은 의도도 굉장히 그 악의적인 의도가 보이고요. 고의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저런 것들에 오히려 선동되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젊은 층은요 저런 선동 같은 것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사실관계가 의문이 들면 스스로 찾아서 파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호도한다고 넘어갈 국민들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30 젊은 세대 사이에 그런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에 내렸던 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온 국민을 깨우느라고 계몽령을 내린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야, 참 말들도 잘해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계엄에 대한 가치 판단은 개인의 몫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을 경우에 후폭풍을 과연 몰랐겠습니까? 아유, 알죠. 알지만 해야만 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국무위원들의 전부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알 수 있는 국가 핵심 정보들이 있는 것이고 안보 정보들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판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헌법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내린 결정이고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 판단은 우리가 사실관계들을 알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직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어떠한 중요한 사실들도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 판단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을 필두로 해서 계엄을 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대국민 담화라든지 계엄에 관련해서 선포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깨어나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계몽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이렇게 계몽이라는 단어를 제가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계몽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오히려 희망을 좀 이런 힘든 상황이지만 또 희망을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10대, 20대들이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20대들은 우파적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50 진짜 좀 하란 말입니다. 진짜 아주 그냥 2030 앞에서 얼굴이 부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빨리 좀 개봉 좀 되세요. 자, 이런 가운데 말입니다. 좀 걱정되는 소식도 하나 들리던데 이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그러니까 진실을 완전히 어떻게든지 왜곡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좀 혈안인데 우파 진영 인사들 특히나 이 깨어나고 있는 2030 세대들의 개인 신상까지 다 파헤쳐가지고 이들을 공격하라는 어떤 그런 단톡방이 발견됐다고요? 이게 사실 좌파들은 거짓과 음모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실과 원칙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압을 자행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인데요. 어떤 모 인사가 지금 계엄에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 나오는데요. 미넨에 사는 95년생 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을 모의하고 있다. 이게 지금 탄핵을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얼굴 사진과 신상과 이름을 공개를 하면서 지금 공산당식 인민재판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게요.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대상으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자발적으로 탄핵 반대 의견을 냈던 시민 인터뷰를 했던 국민들 그리고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까지 지금 공격이 지금 자행이 되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름 같은 것들도 사실 공개가 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신상털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라든지 살고 있는 거주지라든지 이런 것까지 거주지까지요?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식으로까지 명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이트를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또 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좀 염려가 되었었는데 지금 순수한 뜻으로 탄핵 반대 의견을 하고 계엄을 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반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에 어떤 식으로 복종해 왔는지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젊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 나온 이 청년들의 얼굴도 지금 그대로 지금 박아놨거든요. 이 청년들이요 사실 광화문에서 죄송합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하고요. 때로는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했던 그런 청년들입니다. 그런 청년들까지 다 신상을 털어버렸어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던 것이 저에게도 제가 이렇게 방송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집회에서 연설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정말 순수한 뜻으로 당원도 아니에요 그 친구들. 순수한 뜻으로 나라가 걱정돼서 우리나라를 우리가 살 나라니까 우리가 지키려고 지금 나선 청년들인데 이런 식으로 신상털이를 하고 전시를 하면서 또 인민재판을 호도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우리가 이거 법적으로도 처벌을 해야 되는데 또 사이트를 중국으로 해서 우회를 해서 설치를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제가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그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 당에서 이건 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에서 나서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그리고 이 관련돼서 이걸 주동했던 사람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추종 성향, 반미 성향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회주의 성향의 사람. 아니 독일 유학생이라면서요? 독일 사회주의에 젖어 있는 사람이겠죠. 지금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 게 우리 정당 내에서도 독일식 내각제, 독일식 사회주의, 김종인 그분 이야기 따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게 그 사회주의가 공산화입니다. 그런 것들에 속지 마시라. 그들의 보수 참칭에 속지 말자. 한 번 더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이제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전시하는 것은 우리의 입을 막고 겁박하기 위함인데요. 이럴수록 우리가 더 당당하고 용기 있게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홍콩이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의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빼앗기는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겁박에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목소리 내고 있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사실 노인분들을 보호해드리고 싶어서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요. 남성 청년들은 가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아파서 지금 가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에게 막 사진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셨는데 우리들이 지금 저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자. 이럴수록 더 용기 있고 당당하게 우리의 가치를 말하자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댓글창에 후원이 쏟아져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블루마운틴님, 김정훈님, 비타민님, AJD님, 황경진님, 김드롱님, 영환님, 가수연주님, 최현우님, 예,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2030 세대분들, 특히나 이 중국의 어떤 도발, 지금도 조금 전에 이 사이트가 중국을 거쳐서 위장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0 사이에 이런 푸사, 프로필 사진이 유행하고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나가라 이런 거고, 이거 말고 이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스톱 더 스틸 운동들도 있고, 이제 쭉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앞서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해당 사이트가 팔레스타인 추종이고 반미 세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남태령 집회에도 팔레스타인 국기가 펄럭거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세력이 위험한 이유는 그 사람들은 반미를 외치는, 반미를 선동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명동 한복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다라는 식의 구호까지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 한미동맹에 대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있는 주요 정치인들도 좌파 언론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라고 이제 광화문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그리고 우리들이 그 한남동에 있는 집회 모습들로 비춰주고 있는데요. 이게 저는 10대, 20대, 30대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면서 이렇게 언론이 숨기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 가지로 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제 CCP 아웃부터 해서 이게 결국에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한 거죠. 지금 공산당의 개입이, CCP가 중국입니다, 여러분. 네, 중국 공산당을 말하는 겁니다. 공산당, 중국이요? 네, 중국 공산당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에서도 하지 않고 있는 거를 당적도 없는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서 해외 언론들이 이걸 갖다가, 국내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고 해외 언론들이 이걸 보도해서 저희 팬드 마이크가 그걸 찾아다가 여러분께 지금 알려드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청년들이요, 정말 똑똑한 게요. 일부러 이게 왜 한국인데 왜 영어로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 일부러 한 겁니다. 외신이 보고 알아듣기 쉽게 일부러 영어로 만들자라고 해서 영어로 만든 겁니다. 한국 언론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한국 언론은 아예 보도를 안 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탄핵 반대 집회의 인파들을 배경으로 찍으면서 YTN에서 탄핵 찬성이라고 보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그런 행태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직접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 영어도 너무너무 잘합니다.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그 해당 인사들에 대해서 가서 이제 트위터로 길게 이제 장문으로 영어로 남기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그런 운동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0대, 50대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 좌파 성향이 짙은 이유는 노무현 당시에 대학을 다닌 학번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학번들이 좀 그렇긴 한데 저희 특히 10대, 20대, 30대는 그 빨갱이라는 성역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 PC주의로부터 자유로워요. 간첩죄를 저질렀으면 간첩이라고 해야죠. 그게 왜 혐오 표현입니까? 그 빨갱이 같은 행동을 했으면 빨갱이라고 비판을 할 수도 있지. 그게 왜 혐오 표현입니까? 지금 이런 주장들을 나서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10대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애국 집회에 대해서 지금 좌파 언론들 뭐라고 보도합니까? 노인들,
극우단체, 뭐 보수단체 막 이렇게 폄하하고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데 그게 폄하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 태극기가 왜 폄하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을 왜 그렇게 비하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의견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10대, 20대, 30대 여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빨갱이 뭐 그런 얘기하면 맨날 색깔론이다 막 편향적인 사고다 그러는데 아니 김정은이 엊그저께도 미사일 쐈어요. 그 IRB였나요? 아 갑자기 제가 뭐 미사일 이름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요격도 불가능한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런 걸 쏴대고 있는데 우리의 20대, 30대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거, 공산당 물러가라 얘기하는 게 색깔론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게 애국 집회는요. 세대와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서 화합의 장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탄핵 집회, 지금 민주당과 민노총이 하고 있는 집회는요. 퀴어, 트랜스젠더, 뭐 민노총, 팔레스타인 추종 세력, 뭐 거기 보니까 뭐 북한식 언어를 쓴 푯말도 나왔어요. 리역사. 네, 그리고 뭐 들쥐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북한 언어를 쓴 푯말이 아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걸 정확하게 언론이 보도한다면 이 사실을 몰랐던 국민들도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데 언론이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청년들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자유를 우리가 이제 지키겠다. 이제 어르신들을 우리가 지켜드려야겠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여름, 그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계속 그렇게 하시던 모습들을 그동안은 비하를 하기도 했고 성조기를 드는 모습을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이해하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공에 대한 대입이 너무너무 공포감이 지금 와닿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고무적인 것은 젊은 여성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바뀌고 있고 젊은 여성들은 지금 다 그 탄핵 집회가 있잖아요. 아니요, 그건 언론이 왜곡하고 있고 민주당이 고의적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하면서 선동을 해왔던 결과가 그렇게 된 것뿐이고요. 지금 많은 여성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여성의 권리를 생각한다 그래도 민주당이나 그런 세대들의 동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낙곰수 남성들의 여성과는 굉장히 역겹습니다. 네, 그들은 여성을 도구로 생각하고요. 굉장히 성적 대상으로 정말 변태적으로 소문을 하고 있고. 그 낙곰수의 김호준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아시죠? 입에 담기도 않는 그런 거 같은 성기구 같은 그런 거 팔던 그런 거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전 그건 몰랐네요. 원래 그 딴지일보가 원래 그런 거 팔았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남녀 갈라치기를 하느냐면 지금 유시민 씨도 계속해서 뭐 2030 남성들을 비하하고 정말 역겨운 단어로 묘사를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젊은 남성을 경쟁자로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게 징그러운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깨어나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시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파적인 정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오히려 우파에서 여성 리더들이 나왔어요. 영국도 대처 수상 정말 기념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의 40대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같은 경우에 완전 우파죠. 정말 젊은 여성 리더 아닙니까?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지금 여성들이 다시 한번 이게 저는 계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실에 대한 민감한 인식들 그리고 원리 원칙을 중요시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 경쟁하고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결국 우파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계몽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또 그 예시로 또 트럼프 정부를 들 수가 있는데 미국의 한국의 좌파 언론 합세해서 트럼프가 여성 혐오론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지금 트럼프 27살에 정치 신예를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법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주요 요직 다 여성입니다. 여성이 나이 많은 여성도 있고 젊은 여성들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을 기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세상이 지금 들끓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한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아니고요. 한국만이 아니다. 중요하네요. 네, 이게 지금 유럽에서도 영국, 프랑스는 아니고 영국, 독일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들 그리고 제가 이후에 조지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젊은 층이 특히 20대를 주축으로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00년대생들까지 이 지금 세대가
굉장히 깨어나면서 원리와 원칙, 사실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우파적 가치가 합리에 맞다라는 판단을 해서 우파적인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40대, 50대는 이제 우리들의 세대에서 봤을 때는 옛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낡은 관점이죠. 아니죠. 그분들도 지금 현 세대에 맞는 관점을 가진다면 다행인데 본인들이 20대 때의 관점을 계속 사상주입을 하고 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발 심리도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좌파들이 오히려 구태하고 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이 기세로 대한민국을 좀 정상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도 엿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댓글창에서 어쩜 이렇게 똑똑하냐,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냐 칭찬하고 계신데 이건 뭔가요? 샵에서 해시태그 같은데. 네, 이걸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자발적인 해시태그 운동인데요. 네. 지금 옛날 트위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X에서 이게 해시태그가 많이 언급된 걸수록 옛날에 지금 네이버에서 문재인 정부가 없앴던 실시간 검색어 같은 게 뜹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올리려고 특히 여성 유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좀 고무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여러 가지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헌법 위반소라는 해시태그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까지도 다 올라갔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것들은 당에서 지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당에 있는 사람들은 저는 너무 무능하다고 지금 비판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국민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변화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은 오히려 거기에 끌려오고 있어요. 여론이 지금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고 선진적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 실시간 검색 순위 그런 걸 딱 숨겨버리니까 2030들이 트위터, 그러니까 X로 몰려가서 거기서 여론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군요. 네, 지금 트위터에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트위터는 아직도 좌파들이 훨씬 더 한국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집을 해서 어떻게든 어젠다를 한 번 더 띄우고 이슈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뭐 여기에 사진은 삭제가 되었지만 보면은 굉장히 젊은 층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자발적인 X 유저가 만든 겁니다. 아, 이걸 당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당은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저는 그래요? 네, 너무 답답한데 이거 이거 완전 그래픽이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고 여기 출처가 밑에 아이디가 적혀 있는데요. 네, 이제 채터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제 지속해서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들어주고 계신데 네, 정말 이거는 많이 알려지고 전파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고요. 내용들을 보면 훨씬 똑똑합니다. 정말 언론에서 숨기고 있는 사실들 그리고 법적인 사실들 전부 다 논리를 간파해서 알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거 탄핵은 무효인 거예요. 본인들이 내란을 뺐잖아요. 내란죄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재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은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어야 하는 겁니다. 재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 한 분이 그걸 비유를 하셨던데 암 수술하려고 환자의 배를 갈랐어요. 근데 자기가 좀 퇴근 시간이 된 거야. 암 없는 걸로 합시다 하고서 그냥 그걸 덮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누구 잡을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이야. 그 환자 좀 죽어요. 이 민주당이 이 돌팔이들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직도 민주당 내가 페미여서 내가 여자여서 민주당 지지해야 된다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실 줄도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의식에 사로잡혀서 본인의 능력 개발을 하지 않고 경쟁에서 도태되게 되잖아요. 그럼 스스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가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병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맨날 유리천장 이야기하잖아요. 유리천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세뇌한 걸 수도 있어요. 내 능력으로 점프업하면 뛰어나갈 수 있는데 그들이 세뇌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탄핵 찬성 집회 민주당과 민노총이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못 보셨습니까? 거기 가서 응원봉 흔들고 민노총 아저씨들 사이에 가가지고 춤추고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습입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제가 아니잖아요. 그 여자들 여시라고 여성시대라고 있는데 그 사이트에 가서 과연 그런 집회에 가는 여성분들의 민심은 어떤가 볼 때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났더라고요. 민노총 아저씨들 때문에 나 더 이상 집회 나가기 싫다. 내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가서 아저씨들 사이에 둘러싼 아저씨들 사이에 가운데 가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입니까? 지금 그리고 오히려 여자들도 군사훈련을 받고 싶다는 얘기도 나와요. 공산당의 위협이 고조되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뭐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호정이라든지 민주당 뭐 박지원 이런 애들이
이런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피해의식을 주입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은 본인들이 그런 피해의식을 이용해서 정치 기득권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선동을 했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좀 깨어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호소를 드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요, 6.25 전쟁에서 우리 호국 영령들이, 그리고 선조들이, 조상, 그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때 피로 싸워서 지킨 거예요. 마지막 부산까지 우리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네. 피로 싸워서 지킨 거예요.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그런 상황들 또다시 겪고 싶지 않으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되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똑똑한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백지원 대변인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국민의힘 전 상근부 대변인이었던 백지원 대변인입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 50대 아저씨가 부끄럽다 그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깨어나고 있는 2030이 깨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서 지금 미국까지 나서고 있다고요? 네, 저는 이걸 오히려 돕기 위해서라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는 미국 정치인으로서 이 영킴 하원 의원도, 김영호, 한국명으로 김영호 씨인데, 이 영킴 하원 의원도 정치인으로서 견해를 명확히 한 겁니다. 지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이제 중국의 정보 조작 캠페인에 맞서서 동맹국인 한국을 적극 지원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중국이 여론 조작하고 있는 것들, 우마오당,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차이나는 정치인들이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한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우리 우방국들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다른 나라 정치인이 언급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됐으면 이건 굉장히 격화된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란 뜻이고요. 이게 전문을 보시면 우리 탄핵안 내용에, 초기 탄핵안 내용에, 탄핵 소추안 내용에 한미일 공조 외교, 그리고 이런 안보 동맹 같은 것들이 문제다, 그게 탄핵의 사유다 라고 적시하고 북중러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영킴 하원 의원도 한국계로서 목소리를 좀 더 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주도한 세력 자체가 이런 세력이라는 것을 지적했다는 점이 전 아주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탄핵 정국에서, 그리고 계엄 이후에 여러 정치인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회주의자들이 보수를 많이 참칭을 해왔었습니다. 많이 뜨끔하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지금 개혁신당의 지금 모 인사가 여기 최인철 조직 특보인데 올렸던 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한미일 공조가 한미일 공조보다 한러브 공조가 더 이익일 텐데 뭘 근거로 왜 한미일에 얽매여 손해만 보는가. 그리고 한러 중북 공조면 값싸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뺏깁니다. 다 여러분, 뺏겨. 북한은 공조 대상이 아니라 적국입니다. 근데 적국과 공조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적행위입니다. 그리고 여적죄는 사형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안보의식 없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온갖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온갖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실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드리는 이유는 잊지 말자고 계속 반복해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국회의원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군인들, 제복을 입은 군인들을 갖다 모욕을 주고 있어요. 군대 한 번 안 가고 싸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보법을 갖다 위반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욕을 주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한러 중북 공조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인 겁니다. 공산주의자고 사회주의자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보수니 뭐니 하는 그런 이야기 앞으로 입에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싶습니다. 이분도 그 TV나 방송 같은 데 많이 나와서 뭐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 그런 분인데, 최진봉 교수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죠. 근데 뭐 성공회대 성향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반국가 세력들이 좀 많이 나오는 학교인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되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이 MBC 방송입니다. MBC 방송에 나가서 중국인들이 탄핵 집회에 있었다고 한들 그게 문제가 되냐?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시진핑 뭐 반대 집회에 가서 참여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죽어요.
지금 영팀 하원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주장인 거죠. 지금 이런 반국가 세력들을 설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방국들에서도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요. 1월 20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는요, 자유진영과 공산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지금 저렇게 불법 매체에 나가서 방송을 하면서 공산 세력에 대해서 정당화해주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구속이 안 되었는데 대통령이 왜 구속이 돼야 됩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당신들이 편법적인 방식,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법을 어겨가면서 원칙을 바꿔가면서까지 왜 대통령을 체포해야 됩니까? 제가 이 내란 수괴 이런 단어가 계엄령 직후에 바로 나왔어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바로 내뱉었었고요. 우리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내란 수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세대 때, 그러니까 전교조한테 교육받은 세대 때는 썼던 말인데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단어가 굉장히 의아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북한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적화통일, 공산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 수괴 같은 단어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청년들이 그럼 우리가 이재명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요? 네,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꺼내고 있어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해야 되냐, 이제 친중 종북이라고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자주 쓰지만 딱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매국노 또는 매국수괴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중국의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불법 대북 송금과 연루되어 있고 지금 공범위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큰 건입니다. 이거는 유엔 대북제재 위반 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의 나라를 판 거예요. 그런 세력이 이제 동조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진다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친일에 이제 기여했던 사람들 향해서 매국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1920년대 30년대 이야기고요. 네. 2025년에 지금 우리가 매국노라고 지적해야 될 세력은, 그런 기득권 세력은 친중 세력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친중 세력입니다. 그리고 친중 세력이 매국 세력이고요. 그리고 종북 세력은 간첩 세력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댓글창이 매국 수괴로 덮이고 있습니다. 와, 진짜 똑소리 나죠? 이 당이 너무 프레임전에서 밀리는 게 답답해서 제가 좀 이게 조금 과하게 여겨지실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단어 꽤나 많이 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백지원 대변인 앞에서는 그냥 깨갱하고서 뒷방 늙은이로 좀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사랑님, 이종철님, 숙당님, 같이놀자님, 해피가이님, 제니님, 박원택님, 매국수계님께서 매국수계가 아니라 박원택님께서 응원해 주시면서 후원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좀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백지원 대변인 보내드리고 나서 이번에 또 남자 청년들이 또 나올 겁니다. 남자 청년들도 못지않게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하는 목소리를 낼 거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펜앤드마이크 이것이 뉴스다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